1년 365일 내내 거의 10시간에서 14시간? 12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아,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안녕하세요. 완벽한 낯가림입니다. 오늘은 프로게이머죠. 페이커님의 인트로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즐거워하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근데 솔직히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들은 이미 즐겁지 않게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즐겁기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페이커처럼 하루에 10시간, 14시간 게임만 하다 보면 한 판만 더 해도 토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때 한 번 더 플레이하는 사람이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될 자격을 얻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부동산 가는 거 즐겁습니다. 임장, 여행처럼 설레죠. 부동산 사장님들과 이야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내가 모르는 동네 이야기, 투자 이야기 들으니까 실력이 쌓이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다니다가 보면 더 이상 부동산 문 여는 거 자체가 지겨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싸고 괜찮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웃음, 즐겁게 살아야 한다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늘 웃음 짓는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배우 최정원 씨가 생각한 이 웃음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고통이 와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운명에 꺾이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죠. 성공하려면 즐거운 일 하라고, 하고 싶은 일 하라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그것만 찾아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다 거짓말이죠. 지금 최고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들 역시 즐겁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선배로서 바라보는 연민 때문에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괴로웠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결코 즐겁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12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내가 즐거운 일을 해라.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세상에는 별 사람이 없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특별히 즐거워하고 특별히 하고 싶어하는, 특별히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저 최고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오랜 시간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라고 말은 했지만요, 배우 최정원 씨는 월급의 80%를 발레와 노래 레슨비로 쓸 정도로 연습에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우 셰프는요,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7시간 동안 식당 일을 했고, 김은미 과학수사관은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밤에는 약국에서 쪽잠을 자며 일을 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현실에서는요, 성공하려면 일단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즐거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재밌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들인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아닌가요? 노력의 크기는 작고요, 성과의 크기가 클수록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재미있다면요,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적당히 감당할 만한 노력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할 만한데? 이런 감정은 모든 분야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 직장생활, 심지어 이 게임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건요,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할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 할만한가입니다. 이거 할만한데? 라는 답이 나오면 그만두거나 바로 방향을 바꾸죠. 내가 할만하다고 느낀다는 건 내 노력이 적든가 운이 좋아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좋아 보이나 곧 망할 수 있다는 조짐인 거죠. 반면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미쳤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스 주는 일, 자기 전에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 이걸 오늘도 해야 되나 싶은 일, 그런 일은 일부러 계속해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강박이 생길 때까지. 실행하는 스트레스보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때까지, 그럼 강박에 의해서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스트레스가 할 때의 스트레스보다 커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는 건데요. 저는 지금 즐겁게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죠. 일은요, 성공하려면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이겨내면서 지속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더 싫으니까 계속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속할 사람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겨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아주 간단해서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바로 질문하기인데요. 나에게 혹은 타인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면 지루해서 뭔가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함으로써 이벤트를 하나씩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텐데요. 간혹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나 주제와 어긋난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질문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강의나 교육 들을 때 질문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짜증났어요. 강사님 말이 길어지고요,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질문하는 사람의 내용에 귀를 기울입니다. 게다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재밌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건가 호기심이 생기고, 다음엔 또 무슨 질문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부자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두 가지 비밀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요, 질문자와 질문을 받는 사람 서로의 생각을 굉장히 자극해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을 2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라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했다면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질문을 한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지금까지 혼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정보를 얻어내서 내 결정에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좋은 답을 얻거나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이 부자들은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자리에서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순수익이 얼마예요? 자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런 질문 안 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시련이 있었으며 어떤 좌절을 겪었나요?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런 수준 높은 질문을 하죠. 질문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코 무례하거나 저렴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을 다해 대답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죠. 거기서 얻은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요, 질문한 사람은 자신의 불확실했던 가정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의사결정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내 거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질문 하나가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동산 투자 물건이 있는데 이거 싼 건가요? 지금 고민되는 거 있죠? 궁금한 질문? 그걸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사람이 없다면 카톡, 메신저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해보세요. 당연히 저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완벽한 낯가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